정지소가 버스킹을 하면 이 버스킹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찍어야 되는데, 자, 나도 알아요. 찍어봤다니까? 실제로 마이킹도 해야 되고, 스피커도 조율해야 되고, 사운드도 체크해서 그 음악을 받아야 되고, 또 정지소 컨디션도 좋아야 되겠고, 정지소 노래도 먼저 나와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것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많아. 많은 거 알아. 근데 그런 거를 해서 사실감이 들게 하는 게 영화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간단하게 그 녹음한 건 싹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레코딩실에서 녹음한 거를 싹 틀어버려. 이건 너무 쉬운 판단이잖아. 전체적으로 연출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들이 뭐해? 연출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너무 쉬운 길로만 가요. 쉽게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 감독들은 진짜 감독이 자격이 없어. 요즘 대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그렇게 하면 쉬워. 이렇게 가르치나? 뭐죠, 이게? 아니, 그런 걸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쌓아가고 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사실감 있게,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질 않아요. 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2006년에 출시한 것으로 추측되는 텐카와 아야의 소설 태양의 노래와 2006년에 개봉한 유이 치카모토 타카시 주연의 영화 태양의 노래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소설 출시 연도를 찾아봤는데 언제 출시했는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006년에 출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혹시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XP라고 불리는 색소성 건피증을 앓고 있는 미솔 정지소 씨입니다. 정지소라고 부를게요. 자, 정지소는 햇빛을 볼 수 없어 집에서 자작곡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P, 색소성 건피증이 뭐냐면은 햇빛을 받으면 죽는 병이야. 그래서 햇빛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집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집에서 자작곡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창밖을 쫙 봤는데 동네에 과일 트럭을 끌고 온 민준, 차학연 씨에게, 차학연이라고 할게요. 차학연에게 반하게 되고 차학연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정지소는 매일같이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언제 과일 트럭이 오나 계속 빌고 있는 거야. 자, 하루는 밤에 과일 트럭이 찾아왔고 그 기회를 틈타서 정지소는 뛰쳐나가 차학연과 만나게 되는데 과연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 정지소는 사랑도 꿈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바로 태양의 노래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감독 각본은요, 조용준 감독이 맡았어요. 자, 고두심, 김성균 주연의 채비를 만들었던 감독이 되겠습니다. 제 채비를 안 봐가지고. 네. 자, 출연은 정지소, 차학연, 정웅인, 진경, 권한솔 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작품은 만들기가 너무 좋아. 왜냐면은 주연 배우들이 많이 안 나오는 데다가 보조 출연자도 많이 없고 거기다가 유명한 사람을 캐스팅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있는 캐스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에 있는 분들이 가성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제작을 하게 된다면 가성비 있는 배우들로 제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화라는 거예요. 자, 러닝타임은 108분이고요. 1시간 48분 58초입니다. 2시간이 역시나 안 되네요. 자, 이 작품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로맨스. 영화 태양의 노래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미솔, 이 정지소와 민준, 차학연의 로맨스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지소는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동선에 제한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보다 사회성이 결여된 상황인데요. 차학연을 만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성장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둘의 연애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관람가로 펼쳐지게 됩니다. 오히려 성인들의 끈적한 애정 표현을 개그 소재로 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꿈입니다. 영화의 겉포장은 로맨스를 다루고 있다면 속 내용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정지소,
연기에 대한 꿈을 꾸는 차학연, 그리고 또 한 명, 미용에 대한 꿈을 꾸는 옥경, 권한솔 씨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20대 초에 겪는 사회 초년생들의 성장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지소는 아프지만 최선을 다해 노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학연은 아직 발연기를 구사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능숙한 연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권한솔도 정지소의 앞머리를 자를 때만 해도 어설픈 티가 팍팍 나더니 결국 마지막엔 프로페셔널한 미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이번 태양의 노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영화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정지소지만 목소리가 나오는 한 노래하겠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라. 지금 해라. 후회하지 않게 미루지 말고 당장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미뤄놓은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당장 해봐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바로 태양의 노래 되겠습니다. 자, 태양의 노래 어떻게 보았냐.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원작을 너무 좋아하는 팬입니다. 정말 20번도 넘게 본 영화라서 애정이 있는 영화예요. 이 CD도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런 CD를 갖고 있을 만큼 정말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태양의 노래 타이오니 우타 일본 드라마가 나왔을 때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일본에서 사왔던 그 CD입니다. 요걸 사러 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일본 CD가 수출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2006년, 2007년이었기 때문에 2007년입니다. 2007년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던 상황이라서 뭐 해외 배송 이런 게 없었어. 그래서 일본에 직접 날아가서 사왔던 그 CD입니다. 태양의 노래. 또 15,000원인가? 막 그 정도 주고 샀을 거야, 아마. 비싸게 주고 샀어요. 제가 그만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고. 그래서 이번 리메이크 작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기대 반, 걱정 반 했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정지소라는 배우를 캐스팅했을 때 워낙 노래를 잘하는 배우라 기대가 컸고요. 원작 영화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태양의 노래잖아요. 노래가 정말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인데 일본 영화판과 드라마판 둘 다 노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윤종신, 윤상, 김현철, 성시경 뭐 이급 정도의 발라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실망할 게 뻔히 보여서 걱정을 많이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다 본 결과 솔직히 감흥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작을 20번 이상이나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감흥이 없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태양의 노래라는 작품을 모르는 20대라고 가정했을 때는 참 한국식으로 잘 구성하고 각색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같은 초명작 로맨스들이 리메이크 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를 아주 잘 반영하는 각색작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노래도 상당히 좋았어요. 노래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노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좋아서요. 많이 놀랬어요. 자, 근데 이렇게 적어두고 나서 이렇게 대본을 썼어요. 적어두고 나서 혹시나 해서 시간이 없긴 했지만 다시 원작을 봤습니다. 또 한 번 원작을 봤어요. 다시 본 결과 태양의 노래 이 두 작품은 비교가 안 됩니다. 나쁜 쪽으로요. 좋게 보려고 했는데 원작을 보니까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관객에게 어필할 수 있게 내용 구성이나 각색을 하긴 했는데요. 연출에서 원작이 압도하는 수준이라서 비교가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소의 신곡을 듣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아직도 태양의 노래를 안 보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옛날 감수성이 최고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의 노래 리뷰를 해보기 전에 앞서서 기대 포인트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대 포인트. 영화를 보기 전 태양의 노래란 영화는 이랬으면 좋겠다 했던 제 기대 포인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작품은 노래가 절반인데 노래는 과연 어떨까? 두 번째, 원본을 지키자 쪽일까? 아니면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을까? 각색은 어떨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영화를 보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작품은 노래가 절반인데 노래는 과연 어떨까? 가장 많이 걱정되었던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일본 영화와 일본 드라마에서 노래 파트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영화판에서는 굿바이 데이즈, 이츠 해피라인, 스카이라인이 실렸는데요. 이 모든 곡이 다 명곡이라서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곡들이에요. 일본 J-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들이기도 하죠. 더 놀라운 것은요. 주연을 맡은 유이라는 이 가수가 모두 작사 작곡한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말했던 굿바이 데이즈, 이츠 해피라인, 스카이라인이 다 유이가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에요.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 극장에 실렸다? 거기다가 막 데뷔한 사람인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다 성공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거의 첫 싱글 앨범이었는데 30만 장이나 팔려버립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거든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도 많은 가수들이 커버를 자처했죠. 태연도 불렀고요. 뭐 여러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드라마판도요. 사와지리 에리카 뭐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일본에서 가장 예쁘다고 했던 사와지리 에리카가 부른 태양의 노래라는 노래가 잘 뽑히면서 오리콘 차트 1위와 함께 50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작품들을 본 사람들이라면 노래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이번 작품도 노래가 좋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야. 이거 누가 맞겠어.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자 전후 사정은 이렇고요. 근데 걱정과는 다르게 첫 곡부터 들을만 했어요. 영화에서 나온 노래가 좋았다고. 한국판 노래가 좋았다고. 정확하게 몇 곡이 삽입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네 곡 정도의 곡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모두 들을만 했습니다. 뭐 한두 곡은 진짜 꽤 오랫동안 들을 수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원작 태양의 노래가 2000년도 중후반에 몰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작은 좀 무거운 발라드, 정석 발라드, 그러니까 2000년대의 느낌이 났다면 이번 작품은 조금 더 트렌디한 발라드였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원작 노래들은 끝날 때 끝난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끝날 듯 끝나지 않게 연장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하겠습니다. 끝난 거잖아. 누가 봐도 끝난 거잖아. 옛날 노래들이 이랬다면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느낌이 좀 달라. 요즘 느낌이야.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영화를 보세요 한번. 정통 발라드라기보다는 조금 이게 요즘 그 트렌디한 노래 느낌이 조금 들어갔어요. 어쨌든 노래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요. 영화 절반을 해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이 엔딩 크레딧을 다 보고 나왔습니다. 저까지 3명이었는데 두 분은 나가셨어.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쫙 봤거든요. 엔딩 크레딧을. 근데 엔딩 크레딧에 이제 노래를 딱 만든 사람이 이찬혁이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찬혁이란 사람이 음악을 만들었구나. 근데 이찬혁? 혹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에이 설마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 아니겠지? 동명이인이겠지 했는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 음악 감독을 한 게 맞았습니다. 노래가 괜히 어쩐지 노래가 듣기 좋더라니. 노래가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인 거야. 솔직히 말해서 악동 뮤지션 노래 다 좋아합니다. 딱 제 스타일의 곡이었는데 집에 와서 막상 보니까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였지. 진짜 윤종신 급을 위에 와도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 급이 온 거야. 그 급이 와버렸어. 이 영화의 리메이크 기획이 이찬혁이라서 가능했구나 싶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해볼 만한 승부였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찬혁이 음악 감독인데 반을 해냈는데 뭔가 이 영화의 제작이 이해가 갔달까요? 극장 가셔서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원작을 지키자 쪽일까? 아니면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을까? 각색은 도대체 어떨까? 리메이크 작품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요. 영화는 리메이크를 하려고 한 순간부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하나는 원작을 존중해서 원작을 완전히 베끼자는 쪽. 다른 하나는 원작의 설정만 빌려와서 재탄생하는 쪽. 둘 다 성공 사례도 있고요. 둘 다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뭐가 맞다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영화는 큰 영화의 줄기는 원작을 지키자 쪽이고요. 캐릭터나 내용 구성은 새롭게 짠 각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P라고 불리는 이 색소성 건피증 소재, 주인공의 노래, 버스킹, 데이트, 유명세 같은 큰 구다리는 원작의 구성과 똑같습니다. 큰 줄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화한 만큼 핸드폰, 유튜브 같은 이 신문물들을 과감히 넣으면서 현대적인 태양의 노래로 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리메이크한 작품들의 가장 큰 문제,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는 핸드폰이라고.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핸드폰과 유튜브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 만약에 섬에 있어. 옛날 같았으면 핸드폰이 없으니까 당연히 전화를 못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지금은 핸드폰 다 갖고 다니잖아. 그래서 이 핸드폰부터 딱 없애버려야 돼. 그 상황을. 근데 태양의 노래는 그거를 과감하게 받아들였다. 핸드폰과 유튜브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이 극중 안에 녹여냈다. 원작을 본 사람들은 질색팔색할 부분이긴 하겠지만 원작을 안 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의문이 들 만한 부분들을 해소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노래를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일 같은 거 지금은 당연한 거잖아요. 당시 2006년도에 일본에는 인터넷도 많이 안 깔렸고 유튜브 같은 게 없었으니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버스킹밖에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버스킹을 나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버스킹도 가능하지만 유튜브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버스킹보다는 유튜브 쪽으로 좀 선회한 게 이렇게 수정한 게 되겠죠. 만약 이번 영화의 시간 설정을 2006년 과거로 하면 모르겠지만 현대로 가지고 온 이상 이런 걸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고등학생 주인공들이 나왔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20대 성인들로 나오기 때문에 성인들의 데이트로 꾸며놓은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잘 각색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의 세 번째, 원작 비교,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잘된 부분들도 충분히 많은 작품이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과 비교했을 때 비교 불가 수준이라고 했던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작품은 제 전공 분야라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볼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딱 걸렸어요. 자, 첫 번째, 병에 대한 이해도. 자, XP라고 불리는 색소성 건피증은 햇빛, 자외선에 노출되면 화상을 입고요. 심하면 사망하는 병이에요. DNA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사망하게 되는 병이야. 몸이 막 굳어. 근육이 수축해. 뇌가 줄어들어. 이래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원작을 보면요. 주인공은 해가 뜨면 자고요. 해가 지면 일어나서 생활을 합니다. 당연하지. 해를 안 보는 게 제일 좋잖아. 그래서 낮에는 자는 거야. 밤에 일어나서 생활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밤에 나와서 버스킹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아주 자연스럽죠. 근데 이번 영화는 이걸 깡그리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3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오후 3시에 일어났다는 건 아침이 돼서야 잠이 들었다는 소린데 이건 원작하고 똑같이 가죠. 새벽에 자서 오후 3시에 일어난 거야. 그 다음 시퀀스를 보면요. 엄마도 잘 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낮에 깨서 친구와 있는 시간이 많이 비춰지거든요. 이거 너무 이상합니다. 햇빛을 보면은 죽는 병에 걸렸는데 낮에 깨 있는 시간이 많다? 자기 멋대로야. 너무 자기 멋대로야. 원작은요.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에 시간이 끌려다니는 건데 이번 영화는요. 시간에 끌려서 캐릭터가 따라가는 꼴이에요. 과일 장수가 낮에 오니까 캐릭터가 딸려서 보는 거야. 이거는 차이가 심하다. 병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리하게 각색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순수함과 순진함의 차이입니다. 제가 원작 태양의 노래를 20번 넘게 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두 명의 주인공이 요 순수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정말 순수해. 얘네 둘이 아마 16살 고등학생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유이는 학교 안 가지. 남자애만 학교 가는 거야. 사랑을 몰랐던 이 소녀가 서투르고 어설프게 소년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또 그 소녀를 좋아하는 이 소녀는 어떻게든 소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 서핑보드를 팔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이 마치 나의 고등학교 시절, 20대 초의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응원하게 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저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다. 이 병을 이겨냈으면 좋겠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들어. 쟤네들을 보고 있으면 저렇게 정말 불편한 생활들을 하고 있고 쟤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순수한 소년인데 저 순수한 소녀의 꿈을 지켜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자, 그래서 20번을 본 건데 이번 영화는요. 두 주인공이 20대를 넘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달라요. 물론 서로를 위한 마음은 순진한 건 맞아요. 다만 남자를 만난다니까 키스부터 생각하게 되고요. 자기가 번 돈을 거침없이 기타를 사주거나 녹음실을 빌리는 등 돈으로서 해결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순수함이 조금 실종이 됐어. 일단 초반에 여자들에게 과일 파는 이 멘트부터가 때가 묻어서 안타까웠어요. 이 남자애가 과일을 팔 때 사과같이 예쁘시네요. 이러면서 판단 말이야. 이 멘트 자체가 아주 그 선수잖아. 어? 이게 순수함이 없다고. 순수함과 순진한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이 기조를 살리지 못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워요. 그러니까 요즘에 리메이크 하시는 감독님들이 이 영화가 왜 좋은지, 관객들한테 사랑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분석을 했으면은 순수함을 살려야 되는데 순진함을 살렸다. 잘못 선택한 거야. 자, 세 번째. 자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집이 너무 좋아요. 집을 보자마자 탄식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태양의 노래가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는 맞아요. 이 태양의 노래가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는 맞다고. 근데 알콩달콩한 것은 주인공들의 순수한 심리 상태가 그런 것이지 미장센 자체가 알콩달콩한 게 아니거든요. 미술이 예쁘고 귀여운 게 아니야. 얘네들이 귀여운 거야. 근데 주인공의 집을 보면요. 방이요. 우리 집 거실보다 넓고요. 이 정리소 하는 이 방이 우리 집 거실보다 넓다고. 그리고 엄청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요. 막 알록달록하고 막 공주님 침실에 소파에 화분에 막 누가 봐도 그런 로맨틱한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적 미술과 세트를 설정을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 이거는 귀여운 걸 어필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구나.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따져봅니다. 완전 저 돌았어요. 저 T 성격 나옵니다. 주인공 집을 생각해보면 자, 2층 주택집이고요. 상당히 넓은 집입니다. 방 하나가 우리 집 거실보다 넓으니까 전체 집은 더 넓겠죠. 한 위아래 평수 다 합치면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집 위치는요. 고급 주택가들이 모인 동네로 보입니다. 그 주변에 아주 뭐 별장같이 막 좋은 주택들이 많았어. 아주 깔끔한 동네였거든. 한마디로 이게 비싼 집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정작 주인공 가족들 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버지 정웅인 하나입니다. 하나로 보여져요. 웃긴 건 정웅이는 일반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자 주방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딸이 희귀병에 걸려서 약값, 병원비,
좀 다니려면은 저런 집에 살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설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이 됐어. 로또에 당첨이 돼서 집부터 샀어. 그랬다면 몰랐을까? 병원비 내면서 저런 동네에 저런 좋은 주택에 산다는 건 너무 자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따지냐? 원작을 보세요. 원작은요, 뭐 걔네들은 원래 주택에 많이 살지만 주택에 있는데 짱구 집보다도 적어. 그리고 거기 있는 세트들 보세요. 걔네들은 뭐 벽에 붙어져 있는 게 그냥 메모 이런 것들이지 뭐 알록달록하게 막 그런 걸 꾸민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일반 집처럼 정말 꾸며놨단 말이야. 거기서부터가 차이가 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원작 팬들은. 역시나 원작은 캐릭터의 배경이 따라가는 반면 얘가 아프니까 이 아픈 것만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번 영화는 배경의 캐릭터를 따라가기 또 합니다. 캐릭터가 항상 뒷전이야. 이 모양새가 더 중요한 거지. 자, 네 번째, 연출입니다. 오늘은 좀 작심하고 이야기를 해야겠는 게 저는 뭣도 아닙니다. 그냥 한낱 유튜버 매니아, 영화 매니아에 불과해요. 하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한국 감독들은 연출 공부를 좀 하거나 영화를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국 영화들을 보면은 한심해 죽겠어요, 진짜. 최근에 한국 영화들에서 보이는 특징이 연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특색,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연출이 없다는 겁니다. 대체로 영화들이요. 최근에 OTT 영화, 한국 영화, 좀 이름 있는 감독들 아니면요. 대체로 다 바스트샷, 어깨 걸어서 대화하는 씬 찍거나 투샷, 드론샷 외에는 생각이 없어 보여요. 요즘 드라마도 이렇게는 안 찍어요. 옛날 드라마가 쪽대본 때문에 이렇게 어깨 걸어서 찍거나 바스트샷 찍거나 성의 없이 찍었는데 요즘은 제작비 때문인지 감독들이 정말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영화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모든 작품들이 그래요. 모든 작품들이. 제가 지금 근 한 2, 3년 동안 본 한국 영화들이 다 그래요. 이름 있는 감독들까지도. 진짜 박찬욱, 봉준호 외에는 감독이 없나 싶을 정도로 연출이라는 게 없습니다. 2006년 원작을 보면요. 관객이 소녀를 관찰하는 시점, 그리고 소녀가 소년을 관찰하는 시점, 대사 하나 없이 연출만으로 설레임과 주인공의 상태를 연출로서 설명을 하는데요. 대사가 없어. 그냥 화면으로 다 때려서 그냥 사람들을 이해시켜요. 근데 이번 영화, 아니, 최근 한국 영화는 다 대사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다 보여줄게. 다 얘기해. 다! 연출과 대사를 맞바꾸는 거죠. 왜냐면 대사로 하면 쉽거든. 나는 너를 싫어해. 근데 그냥 화면으로서 표현을 하려면 여러 컷들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대사로 다 처리를 합니다. 한국 영화는 다 그래요.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터에서 정지소가 노래를 들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정지소의 이 배경의 색깔이 노래를 부를 때 배경의 색깔이 바뀌면서 막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연출을 해요. 그런 연출을 노린 듯 보여져요. 거기까진 좋아요. 그러니까 신경 쓴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장면 볼 때 멀미가 나더라고요. 정말 멀미가 났어요. 무슨 소리냐면 카메라가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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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실제로 멀미가 났습니다. 근데 요 장면 후에 풀샷으로 딱 보니까 거기가 놀이터고 모래로 돼 있었어요. 모래로 된 놀이터야. 그러니까는 모래를 밟을 때마다 푹푹 들어가는 거지. 아마도 카메라 감독이 이 무빙하면서 벌어지는 일 같은데 아니 합판이라도 좀 되지. 어? 합판이라도 되면은 카메라 움직일 때 그렇게까지 움직임이 크게 보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장면을 오케이 사인 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촬영 감독도 문제지만 감독도 문제라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 장면 한번 진짜 지켜보세요. 나중에 제가 따올 수 있으면 따와볼게요. 영상이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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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영화가 어딨어. 이런 아씨. 그리고 또 매번 하는 소린데요. 이런 영화 혹은 뮤지컬 장르 할 때 이 사운드 문제
사운드 좀 신경 써달라고요. 자, 원작을 보시면요. 아, 원작 좀 봐라, 이 새끼들아. 원작을 보면요. 직접 라이브로 부른 건지 녹음한 걸 얹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잘 모르겠어. 실제로 버스킹 하면서 부른 듯이 배경 잡음 소리도 살짝씩 들리고요. 목소리 볼륨도 왔다 갔다요. 내가 소리를 켰다가 껐다가 소리를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사운드가 볼륨이 심하다고. 악기 소리도 막 왔다 갔다 해서 사실감이 든단 말이죠. 원작은. 근데 사실감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영화는요. 일단 음악이 나오는 순간 배경 잡음을 싹 줄입니다. 다 오프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녹음한 트랙을 딱 올리죠. 그러니까 1번 트랙, 2번 트랙을 교체하듯이 딱 녹음했던 음악을 딱 틀어놓습니다. 입도 잘 안 맞고 역시 자기적인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음악 슛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노래 시작합니다. 정지소가 버스킹을 하면 이 버스킹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찍어야 되는데 자 나도 알아요. 나도 영화 찍어봤다니까. 영화를 촬영하면은 실제로 마이킹도 해야 되고 스피커도 조율해야 되고 사운드도 체크해서 그 음악을 받아야 되고 또 정지소 컨디션도 좋아야 되겠고 정지소 노래도 먼저 나와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것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많은 거 알아. 근데 그런 거를 해서 사실감이 들게 하는 게 영화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간단하게 그 녹음한 건 싹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레코딩실에서 녹음한 거를 싹 틀어버려. 이건 너무 쉬운 판단이잖아. 전체적으로 연출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들이 뭐해? 연출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너무 쉬운 길로만 가요. 쉽게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 감독들은 진짜 감독의 자격이 없어. 요즘 대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그렇게 하면 쉬워. 이렇게 가르치나? 뭐죠, 이게? 아니, 그런 걸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쌓아가고 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사실감 있게,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질 않아요. 아니, 그래. 태양의 노래 원작의 뭐 정서, 필름 정서나 스타일까지, 그런 것까지도 안 바랍니다. 그냥 원작 좀 봐요. 원작의 장점을 좀 살리라고. 원작을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아, 저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그 정도는 각오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아니래. 그리고 제가 몇몇 감독들의 인터뷰를 봤을 때도 정말 짜증났던 게 뭐냐면은 감독들이 영화를 안 봐요. 작품을 안 봐. 요즘 감독들은 작품을 안 본다니까? 제가 3,000편, 5,000편 볼 때 1,000편은 봤나 모르겠어. 영화 진짜 정말 뒤질나게 안 봐. 그냥 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야. 3,000편, 5,000편 봐도 영화 못 만들겠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자,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건 논외의 얘기입니다. 아니, 신작을 개봉했는데 관수가 없어요. 한 달 전에 개봉했던 미션 임파서블도 관이 2배로 더 많은데 신작 태양의 노래가 극장에 걸려있질 않아요. 아니 미션 임파서블은 한 달 동안 걸어줄 여유는 있으면서 신작은 걸어줄 여유가 없다? 역시 멀티플렉스의 기능을 상실했다. 한국 영화도 잘못하고 있고 한국 감독들도 잘못하고 있고 한국 극장도 잘못하고 있고 에이 씨발 망해버려라. 진짜 한번 리셋해야 될 것 같아. 이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데이즈 진짜 좋죠. 너무 좋죠. 굿바이 데이즈. 굿바이 데이 이마. 우리나라는 컬러 라스트를 현대적으로 하는 게 문제. 그것도 문제인데 그것까지도 안 바란다고. 전 영화보다 드라마가 더 좋더라고요. 일판 태양의 노래. 저는 드라마도 좋았는데 드라마도 나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그 남자는 이제 기타와 상관없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드라마에서는 기타리스트로 나오죠. 그래서 같이 연주하는 연주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점이 드라마판이 훨씬 장점이 있죠. 근데 연출로 보면은 확실히 영화가 화가 단단히 나셨군요. 아니 이게 화가 단단히 났다기보단 제 분야라서 더 눈에 잘 띄는 거죠. 제가 정말 많이 보거든요. 만약에 나홀로 집에 리메이크 했다고 쳐봐. 작살 나는 거야. 역부정의 그녀 리메이크 했다 쳐봐. 작살 나는 거야.
제 전공 분야거든요. 50번 넘게 보는 영화들은 뭐 제가 막 다 건들 수 있지. 공간음향, 입만 뻥긋거림. 그러니까요. 아, 실제로 부르기도 했겠지만 그 라이브적인 요소가 정말 좋은 건데 그래서 아 얘가 진짜 이만큼 부르고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었구나 하는 건데 그런 게 안 나와. 감독 나름대로 주인공 시점에서 노래에 몰입하는 것을 표현 잘했다고 생각하고 컷했을 수도요. 한을 토해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태양의 노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리메이크작 중에서는 가장 현대적으로 잘 각색한 작품이긴 해요. 하지만 제 전공 분야에서 제가 이렇게 떠들었던 것 뿐인 거지 그것들도 다 걸렸으면 저한테 작살 났어요. 그날. 어쨌든 너무 제가 얘기해서 너무 막 악당 영화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아,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최근 한국 영화들의 현실이 좀 더 좋은 영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